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5월 28일은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새로운 챕터로 들어선 결정적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큰 하루입니다. 전날인 5월 27일, 6개월 가까이 이어졌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노사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이 73.7% 찬성으로 가결됐고 회사는 그 즉시 매우 의미 있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이 공동 명의의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총 5조 원을 조성해 협력사 상생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 그리고 미래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동시에 국민과 주주, 고객, 임직원 여러분에게 그동안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는 이례적인 대국민 사과 메시지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사회공헌이 아닙니다. 노사 갈등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삼성전자의 경영 철학과 거버넌스 구조를 정면으로 다시 세우는 한국 산업사 차원의 결단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 5조 원 결단이 단순한 상생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사업 안정성과 글로벌 평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정적 카드인지,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번 한 주에 봐야 할 핵심 사실 5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5월 27일 오전 10시 마감된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가 73.7%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투표 대상 조합원 65,593명 가운데 95.5%인 62,616명이 참여한 매우 높은 투표율 속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둘째, 같은 날 오후 삼성전자 사장단이 공동 명의로 메시지를 내고 앞으로 5년 동안 총 5조 원을 조성해 상생 생태계와 미래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이번 5조 원의 사용처도 구체적으로 공개됐습니다. 2차와 3차 중심의 중소협력사 지원, 산업재해기금 조성,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인공지능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그리고 청소년 교육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사회와 준법감시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사장단 메시지에는 사업보급과 인재 제일이라는 삼성의 경영 철학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는 표현이 담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겸허한 자세로 노사관계는 물론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겠다는 강한 자기점검 메시지가 포함됐습니다. 다섯째, 노동조합을 포함한 임직원들도 이번 사회적 책임 강화 결정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즉, 회사 단독의 일반 결정이 아니라 노사 공동합의위에 놓인 결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공헌 발표가 아닙니다. 한국 대표 기업이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면으로 답을 내놓은 매우 무게 있는 선언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번 결정의 무게가 더 분명해집니다. 먼저 5조 원이라는 금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년 동안 5조 원이라는 것은 매년 평균 약 1조 원씩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금액은 단발성 기부가 아니라 매년 안정적으로 집행되는 장기 프로그램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5조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2차와 3차 중심의 중소협력사 지원입니다. 1차 협력사가 아닌 그동안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후방 협력사들이 직접 수혜를 받게 됩니다. 둘째, 산업재해기금 조성입니다. 셋째,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입니다. 넷째, 인공지능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입니다. 다섯째, 청소년 교육입니다. 5가지 모두 한국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리와 가장 미래 가치가 높은 분야에 정확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주 여러분이 봐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이 5조 원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글로벌 평가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즉 ESG 점수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투자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자금 흐름이 ESG 점수에 따라 움직이는 시대에 한국 대표 기업이 이런 결단을 내렸다는 사실은 외국인 자금 유입에 매우 우호적인 신호입니다. 노사 합의 쪽 숫자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반도체 부문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 성과급 신설과
평균 임금 6.2% 인상안이 담겼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대 성과급을, 완제품 부문 직원은 상생 차원에서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받게 됩니다. 조합별 찬성률도 흥미롭습니다. 과반 노조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80.6% 찬성으로 압도적이었고,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21.1%로 낮았습니다. 차이가 큰 이유는 단순합니다. 초기업 노조는 반도체 부문 조합원 비중이 90%를 넘기 때문에 이번 합의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는 그룹이 가장 강하게 찬성표를 던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본업의 영업이익 전망 숫자도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분기 67조 원, 2026년 290조 원, 2027년에는 무려 4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2분기 89조 원, 2026년 371조 원, 2027년 500조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 변화인지 비교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은 2024년에 32조 원대, 2025년에 43조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2027년에는 그 10배가 넘는 500조 원이 거론되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업이익 폭발 전망 속에서 5조 원 사회 환원을 결단했다는 것은 회사가 본업의 호황을 단순히 임직원이나 주주에게만 돌리지 않고 협력사와 사회 전체로 선순환시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건 글로벌 톱티어 기업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매우 강력한 신호가 읽힙니다. 전날인 5월 27일 코스피는 한때 8,450포인트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 매수세가 너무 강해 5분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2만 500원, SK하이닉스는 226만 4천 원까지 동반 급등했습니다. 같은 날 처음 상장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배 추종 상품들도 첫날 거래대금 3,951억 원을 기록하며 강한 자금 유입을 보여줬습니다. 이 흐름의 핵심에는 외국인 자금이 있습니다. 5월 27일 오전 한때 외국인은 약 827억 원, 기관은 약 2,088억 원어치를 동시에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강하게 사들이는 그림은 한국 시장에서 자주 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5월 28일 5조 원 사회 환원 발표가 더해지면서 외국인의 시선이 다시 한 단계 더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자금은 단순히 영업이익 숫자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거둔 이익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협력사와의 관계는 어떤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결단을 통해 글로벌 자금의 평가 기준을 정면으로 충족시키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매우 강력한 신호가 있습니다. 이번 5조 원 결정이 회사 단독의 일방 결정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포함한 임직원들도 적극 동참하기로 한 노사 공동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회사와 직원, 협력사와 사회가 한 방향으로 묶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단순히 듣기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글로벌 평가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고 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대표 기업으로서 이 모범 답안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염영구 삼성전자 부사장은 이번 합의 직후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해준 노동조합과 임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과거의 일방적 소통 구조에서 벗어나 대화 중심의 노사관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 표현입니다. 노태문 디바이스 경험 부문 사장 역시 5월 27일 완제품 부문 직원들을 직접 챙기기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메모리와 완제품 사이의 보상 격차로 생긴 내부 정서를 조기에 풀어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회사가 잠정 합의 가결 이후 단순히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 통합을 위해 적극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변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이 동행노조 변수입니다. 완제품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는 5월 26일 수원지법에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신문기일이 투표 종료 이후인 5월 29일로 지정되면서 가처분이 실제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동행노조는 이후 신청 내용을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투표 무효 소송 진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동행노조 조합원 수는 잠정 합의안 타결 직후 하루 만에 1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동행노조는 비바이스 솔루션 부문 전영현 대표이사에게도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주주단체입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월 19일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신청했고 5월 27일경 열람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다만 동행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인 만큼 무효 확인 소송 일정은 가처분 결과를 본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메모리와 완제품 사이에 100배 가까운 보상 격차입니다. 메모리 사업부 6억 원, 완제품 부문 600만 원이라는 격차가 같은 회사 안에서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들 역시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먼저 동행노조의 가처분 신문이 투표 종료 이후로 지정됐다는 것은 사법부 역시 이번 잠정 합의의 절차적 진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5월 26일에는 또 다른 완제품 부문 조합원들이 제기한 단체 교섭 중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이미 기각된 바 있습니다. 잠정 합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사법부 차원에서 이미 한 번 확인된 셈입니다. 동행노조 조합원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권 안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더 풍부한 대화 채널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노태문 사장의 완제품 부문 챙기기 행보도 이런 흐름을 정조준한 움직임으로 익힙니다. 주주단체의 활동 역시 한국 자본시장에서 주주가 자기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는 신호로 거버넌스가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회사가 이번 5조 원 결단을 통해 노조와 주주, 협력사, 사회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내놓은 것입니다. 메모리와 완제품 사이의 보상 격차도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 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성과를 낸 사업부에 더 큰 보상이 가는 것은 글로벌 톱티어 기업들이 모두 채택하고 있는 구조이고 이번 5조 원 결단을 통해 그 격차에서 오는 사회적 그림자까지 한꺼번에 보완하는 입체 전략이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시장일수록 기준이 더 필요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국면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5조 원 사회 환원 결단 이후 주주 여러분이 반드시 봐야 할 체크포인트는 5가지입니다. 첫째, 이사회와 준법감시위원회의 5조 원 운영 방안 확정 일정입니다.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빠르게 나올수록 시장의 평가는 우호적으로 바뀝니다. 협력사 지원, 산업재해 기금, 포용금융, 인공지능 인재 육성, 청소년 교육, 5항목의 비중이 어떻게 짜이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5월 29일 예정된 동행노조의 가처분 신문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후속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투표 무효 소송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이미 2번의 사법적 점검을 통과한 잠정 합의가 한 번 더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셋째, 주주운동본부의 후속 활동 일정입니다. 동행노조 가처분 결과에 따라 무효 확인 소송 일정이 결정되는 만큼 회사 측의 거버넌스 대응 수준이 외국인 투자자 신뢰도에 직결됩니다. 넷째, 미래에셋증권이 제시한 2027년 영업이익 전망, 즉 삼성전자 500조 원과 SK하이닉스 420조 원이라는 숫자가 분기 실적으로 확인되는 속도입니다. 2분기 89조 원이라는 첫 번째 관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째, 글로벌 평가기관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 점수 상향 흐름입니다. 5조 원 결단이 실제 글로벌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외국인 자금의 추가 유입 속도를 결정합니다.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와 한국 산업 전체에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는 기업, 직원에게 보상하는 기업, 협력사와 함께 가는 기업, 그리고 사회와 미래를 함께 그리는 기업.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낼 수 있는 회사인가? 그리고 5월 27일 잠정 합의 73.7% 가결과 5조 원 사회 환원 결단, 사장단의 대국민 사과 메시지, 노태문 사장의 완제품 부문 챙기기, 염영구 부사장의 진정성 표현은 그 첫 번째 답입니다. 2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5조 원 운영 방안이 이사회와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빠르고 투명하게 확정되고
5월 29일 동행노조 가처분이 다시 한번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며 2027년 영업이익 500조 원이라는 본업의 폭발 전망이 분기 실적으로 확인된다면 오늘의 5조 원 결단은 한국 대표 기업의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진 출발선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설령 단기적으로 동행노조의 후속 법적 대응이나 주주단체의 추가 활동, 그리고 메모리와 완제품 사이의 보상 격차 같은 변수가 흔들림을 만들더라도 노사 합의의 법적 안정성, 사장단의 대국민 메시지, 5조 원이라는 구체적이고 무거운 결단, 그리고 본업의 영업이익 폭발 전망이라는 4개의 축은 이미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한 주의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위기를 단순히 봉합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 회사의 체질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 끝에 도출된 자사주 기반 장기 보상 구조, 거기에 더해진 5조 원 사회 환원 결단, 그리고 사장단의 대국민 사과까지 이 모든 것이 한 패키지로 묶여 회사의 새로운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등락에 흔들리기보다 이번 한 주에 동시에 도착한 여러 신호가 만들어내는 큰 흐름을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국내 주식시장은 전례 없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600선을 넘어선 코스피는 8,000을 향해 순항 중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망설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비슷합니다.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지켜보려고. 문제는 신중한만을 반복하면서 이 전례 없는 기회,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다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 샀어야 했다. 그때 너무 겁먹지 말걸. 그런데 사실 이런 명확한 상승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망설이는 진짜 이유는 너무 급격히 오른 주식시장 때문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본인이 확신에 갖고 있는 매매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낮 시간 동안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직장인이 실시간 돌파 매매를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절을 잘 못하는 신중한 사람이 짧게 치고 빠져야 하는 반등 매매를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내가 산 주식이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장기 투자로 생각이 바뀐 적 없으신가요?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분할 매수를 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상황은 매매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맞지 않는 매매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아무거나 사도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승장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죠. 시장에 불이 붙은 만큼 투자자도 쉽게 흥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회가 와도 수익으로 연결하기 어렵죠. 가장 중요한 건 투자하는 본인이 어떤 조건인지, 그리고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여기에 딱 맞는 매매법을 알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전자책 2026년 코스피 상승장 개인 투자자 실전 매매법 무료 배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어떤 매매법이 좋다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말버릇으로 보는 투자 성향 진단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너무 오른 것 같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분은 어떤 투자 성향일까요? 그리고 어떤 매매법으로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빠르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말 안에 우리의 진짜 투자 성향과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망설이고 계신 분, 뉴스를 볼 때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한 분, 너무 오른 것 같아서 계속 기회를 미루고 있는 분, 수익이 나도 오래 가져가지 못하고 손실이 나면 오래 버티는 분, 그리고 이번 상승장만큼은 제대로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은 분, 이 자료는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상승장은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기회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빨리 살 걸. 그때 괜히 흔들려서 팔지 말 걸. 하지만 지금은 아직 내 기준을 마련해서 이 상승장에 참여할 기회가 남아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실제 수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6가지 실전 매매법에는 내 투자 성향을 빠르게 진단하는 방법, 나에게 맞는 매매법을 고르는 기준, 시장 상황, 그리고 섹터별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목표 수익률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이 투자를 위험하게 만드는지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반드시 1회독 이상 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미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도 지금 내가 정말 나에게 딱 맞는 매매를 하고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를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본 자료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